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열전달을 함께할 서정서입니다. 이번 학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열전달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계장치에서 기계장치라는 건 전부가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장치에서 에너지를 이제 연소시키는 대표적으로 이제 휘발유나 이제 경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소시키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계장치에서 쓰이는 이 열이 출력을 내는 것도 쓰이지만 일부는 또 반드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열기관이죠. 열기관에서는 이 열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핸들링 하냐에 따라 가지고 기계장치의 수명, 내구성, 그죠? 내구성하고 효율, 이런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다루고 또 기계장치를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열전달입니다. 이 열전달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열을 다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역학이나 열전달이나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열역학이나 열전달이나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열역학과 열전달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다루는 대상이 열이라는 거는 서로 같지만은 완전히 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기계장치 안에서 보는 게 다르다. 물론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열역학적 관점과 열전달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열역학이나 열전달은 다루고 있는 대상이 물리적인 이 대상이 이제 열이다 보니까, 열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기는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갑갑하고, 또 배우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갑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입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수월해요. 생각하기도 편하고 어깨너머로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제대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선무당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열역학이나 열전달을 제대로 잘 배우게 되면은 남이 안 보이는 열이 이제 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다는 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우리가 생각해서 정리하고 다루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수식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다루는 대상이 열이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그 내용의 난이도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 다루는 내용은 난이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수월한 과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전달도 당연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이 열전달을 배우면서, 물론 2학년 때 열역학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열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면, 열전달에서는 그런 2학년 때 배웠던 열역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잘 듣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한번 차근차근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열전달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거고, 또 여러분이 졸업해서도 현장에서 열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하나하나 그 열 전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가도록 보도록 하죠. 자, 이 열 전달이라는 내용보다 진짜 그대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 전달되는 건데, 이게 항상 이제 열이라는 말 때문에 열역학하고 열 전달하고 자꾸 개념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기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 장치가 작동하려면은 이제 밖에서 에너지를 주고, 이 에너지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고, 또 이제 일부는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계 장치가 주변에서 열을 받고, 주변에 열을 버리고, 또 출력을 주변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기계 장치는 주변하고, 이 기계 장치죠. 기계 장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이제 우리 서라운딩, 주위라 그러는데, 주변하고 끊임없이 이제 정보를 교환을 주고받는데,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걸 주고받을 때에 열역학은 어떻게 다루냐면, 여기서 에너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온다든가, 이쪽에서 이쪽에 에너지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기계 장치 안에서 변화도 생기고, 여기서도 뭔가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런 그 변화된 것들을 상태 변화를 갖다 취급하는 것. 변화된 결과를 취급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 에너지가 돌아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고체로 되어 있던 게 물이 되었다든가, 액체로 되었다든가, 또 액체로 되어 있던 게 기체로 되었다든가, 이게 상태가 변한 거를 취급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에너지가 주고받고 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나서 여기서 변하는 상태를, 결과론적인 상태를 취급하는 게가 열역학이에요. 그럼 열전달은 그건 뭐냐면 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경로 있죠. 이동 경로, 요거를 취급하는 게 열전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 안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다시 얘기하면 주위로부터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정보를 주고받은 결과를 따지는 것, 그것이 열역학이고, 정보를 주고받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따지는 게 열전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과정하고 정보하고가 뭐가 그렇게 차이 나냐 한데, 한번 시스템을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우리 이제 열기관이 있다. 이런 열기관이 있어요. 이 열기관을 우리가 열역학에서도 배웠겠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이클을 형성해요. 여기 보면 이제 오토사이클 이렇게 사이클 변화를 하잖아요. 또 이제 밖에서 에너지가 돌아가지고 여기 사이클이 되면서 상태가 변해요. 변해서 이제 출력이 나가고 일부는 열이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럴 때 이 안에서 에너지가 돌아가지고 이 안에서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따지는 것이 바로 열역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역학에서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열을 얼마나 공급했느냐, 그 다음에 출력은 얼마나 나왔느냐, 결과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기관의 효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열이 들어오고 열이 나가고, 그 다음 열이 나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에너지가 돌아와서 나가고, 나간 결과만 놓고 봐서 이 에너지가 얼마만큼이 공급이 됐고, 여기서 얼마만큼 나갔고, 이 에너지가 얼마나 나갔고,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열역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서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런 거를 알아야지 출력이 얼마나 나간지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열역학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오토사이클이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면적이 바로 이 출력이 되겠죠. 이 출력을 구하려면 요 안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가지고 요 면적을 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열역학이다. 자, 그러면 열전달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사이클인데 여기서 열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열전달 관점입니다. 완전히 연력학하고는 다르죠. 연력학은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왔든 나갔든 그 경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결과만을 놓고 따지는 거다. 연력학은. 연력학은. 근데 열전달은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또 에너지가 어떻게 나갔느냐, 이 경로를 또 출력은 어떻게 나갔느냐, 이런 경로를 따지는 게 소위 과정을 따지는 게 열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이 들어오고 열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만약 열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예요? 열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나가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열이 냉각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전달을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기계장치에서 냉각장치라는 게 많이 듣는데 바로 그거는 대표적인 열전달 장치예요. 여기서 열이 나가면은 이것을 우리가 냉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냉각. 여기서는 가열이라고 그래요. 열이 어떻게 가열되느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연소, 에너지가 연소가 된다든가, 열을 가한다든가, 전기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에너지를 주는 쪽이고, 이런 쪽은 에너지를 빼내는 거라서 이것을 우리는, 냉각이다. 이렇게. 열을 버릴 때는 전부가 어떻게, 에너지를 버릴 때는 전부가 뭐에 있어요? 전부 열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는 냉각은 완전히 열전달의 총화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가 이거를 따지는 게 열전달 관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방식이 이제 전도하고 대류, 복사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제 이 포크레인이잖아요. 이게 기계장치. 여기서 보면 이제 기계장치다. 이 포크레인을 돌리려면 이 안에 엔진이 있겠죠. 휘발유를 넣어서, 경유를 넣어가지고 엔진이 돌아갑니다. 엔진이 돌아가서 이 포크레인이 막 움직여요. 이게 출력이죠. 이게 출력이에요. 이것도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이게 출력입니다. 여기서 보면 출력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도 돌리고 이것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 전부 출력이에요. 여기서 보면 W에 해당됩니다.